이번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 자, 174번이에요. 자, 174번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fx는 포물선이지? 자, 저 fx의 포물선은 바로 표준으로 바꿔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얘 표준을 바꾸게 되면은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방학 전에 들어본 적 있죠? 절대값 있는 거. 자, 이거 어떤 그래프를 가졌냐면 절대값 안에 0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뾰족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t,11을 기준으로 뾰족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자세한 풀이는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gx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고 fx의 모양은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저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함수 hx가 나왔는데 함수 hx에 대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gx보다 fx가 작았을 때 fx가 되는 거고 밑에 두 번째에 의하면 내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에 의하면 f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더 커. 자, 근데 뭘로 함수값으로 해라? gx를 함수값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이걸 동시에 해석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둘 중에 작은 것이 된다.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즉 y값을 비교했을 때 더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hx를 잡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된다고 치고 자, 이제 명제를 볼게.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k를 자, 직선 y는 k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자,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자, 이게 포인트겠죠. 서로 다른 세 점.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봐야 알 것 같은데, 자, 대략적인 모양을 나타내면은 얘가 1,5인 포물선인 거고, 그 다음에 gx는,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x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t,11에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저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t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t에 따라서 얘가 이동을 할 건데 y의 값은 11이니까 고정이죠. 그러면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fx하고 gx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에 더 y가 작은 것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 1번 상황. 아까 선생님 맨 왼쪽에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 맨 왼쪽에 있을 때 안 만나고 있지? 자, 안 만나고 있을 때에 포물선하고 이 뾰족 그래프의 y값을 비교해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 그래프가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hx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포물선보다 다 아래 있잖아. 같은 x에 대해서. 자, 그럼 2번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 거야. 접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상황에서 지금 이게 hx지. 색칠된 부분이 hx인데 이 녀석이 y는 k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교점을 3개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교점이 3개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냥 생각을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2번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색칠한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y가 더 낮은 구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즉 얘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축이 일치하는 상황. 아까 축이 포물선의 축은 꼭지점 구하다 보니까 1,5가 나왔지? 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t가 1인 상황을 볼 거야.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여기 부분이 hx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까 1번하고 2번 비슷한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건 조사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1번, 2번 마찬가지. 자, 그러면 3번, 4번, 5번에 대한 상황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겠죠. 왜냐? 이렇게 됐을 때에 교점 3개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3개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3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4번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4번의 그래프.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1,5였죠? 위에.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모양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x는 아까 t,11을 기준으로 뾰족한 모양이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아까 어떤 상황을 그린다 그랬냐면 다시 한 번만 볼게. 4번 상황이지. 4번 상황은 대칭축이 일치하는 경우야. 즉 얘가 1. 그래서 11이라고 했으니까 저 위에 있겠죠. 이런 상황에 대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1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gx는 내가 t가 얼마인 상황? 1인 상황을 볼 것이다. 자, 그때의 교점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교점이 아니라 hx를 먼저 그래프에 표현하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y는 k랑 3개의 점을 만드냐면 꼭지점을 지날 때. 이 꼭지점에 아까 y의 값이 얼마였냐면 5였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k가 5인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상황을 한번 볼게. 자, 이 상황은 뭐냐면 fx하고 gx의 교점인 상황인 거지. 자, 이 교점에 x 좌표를 얘를 알파, 얘를 내가 베타라고 잡을게요. 자, 저 알파하고 베타는 교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내가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축의 왼쪽이죠. gx라는 뾰족 그래프 축의 왼쪽이야. 자,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 식을 같다라고 잡을 때 축의 왼쪽이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죠.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x 플러스 6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이야. 자, 그러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니까 x제곱 마3x 플러스 10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4는 0이 나와. 자, 그럼 x 마4하고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통해 x는 4 또는 마이너스임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이 알파는 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의 y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때의 y값은 여기다 집어넣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6이 나오면서 9가 될 거야. 즉, 저 직선은 뭐가 되냐면 k는 9라는 것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베타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베타. 자, 역시 두 식을 연립할 건데 뾰족 그래프에서 베타는 축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역시 계산을 할게요.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x제곱 마x 마6은
0. 이거 연산이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자, x 마 3, x 플러스 2는 0 나오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근데 이 베타는 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3으로 쓰는 거고 자, 역시 3을 집어넣어. 그럼 함수값이 얼마 나오냐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6 해서 9 나오지. 자, 그럼 역시 저 축이 아니라 저 k값이 교점일 때의 y값이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저 9라는 상황은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만 형성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자, 지금 봐도 부끄럽네요, 그림. 자, 4번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거고 자, 이번에는 3번 상황과 5번의 상황이 됐을 때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t가 1인 상황을 구한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t가 1이 아닌 상황. t가 1이 아이고. 자, 얘가 1일 때에 이 t가 1이 아닌 경우죠. 얘도 여기가 1일 때에 얘가 t잖아. t가 1인 아닌 경우를 볼게. 자, 3번 상황을 볼게요. 자, 3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왼쪽에 있는 상황이잖아. 굉장히 떨렸나 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hx를 그려볼게. 자, hx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교점을 3개를 만드는 상황이 나오죠.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일 때. 그쵸? 자, 그러면 3번의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5번인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오른쪽으로 보냈어. 아, 다 지워졌다. 이런.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자, 5번 그래프는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는 상황을 그렸고 자, 그러면 이번에 hx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아래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에서 또 3개의 점을 교점을 만들겠지. 자, 그러면 너네가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딱 2가지의 경우만 추가로 봤던 것 뿐이지 이 안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냐면 이러한 점들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쵸? 교점 중에서 둘 중에 y값이 작은 쪽에서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 안에 존재하게 되냐면은 얘네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 k값을 구하는 거니까 6, 7, 8이 되는 거고 아까 9인 상황에서는 2개의 교점을 만드는 거니까 버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5인 경우는 꼭지점 지날 때 3개가 나온 경우가 있었지. t가 1일 때, 특별히 t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t가 1일 때에 성립하는 거고 얘가 t가 1이 아닐 때에 나오는 경우였죠. 그때 모든 k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하게 될 건데 이 17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t가 1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저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잘 모르겠으면은 담임 선생님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